니들이 처음을 알렌? 미안하다. 할렐루야, 김창범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셨던 내용들 그거에 이어서 오늘도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오늘 내용을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5화를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부끄러워라. 알렌 선교사님이 조선에 와서 어떤 처음 겪은 시련, 즉 갑신정변과 민영익을 치료한 사건은 알렌 선교사님이 조선에서 자리를 잡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그런데 민영익의 치료 현장에서 알렌에게 되게 이렇게 까였던,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는 좀 까였던, 발렸던 뭐 이런 느낌의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한의사죠. 그렇죠. 막 상처 난 데에다가 막 이상한 거 발라갖고 붙이려고 하고 그랬으니. 그래서 사실은 알렌 선교사님이랑 한의사들이랑 굉장히 처음에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한의사들도 알렌을 만나면 되게 반가워하고 정말 대단하다고 그러면서 서로 칭찬하고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한의사들 있잖아요. 자기들이 아프면 한의원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알렌에게 와서 치료를 받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방도 좋습니다. 양방만 좋은 거 아니에요. 조선인들과 친해지면서 이 알렌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굉장히 감동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알렌 선교사님이 쓴 일기나 회고록에 보면 조선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천성이 양반 같고 인정이 자상하며 성실한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이 여기저기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알렌 선교사님이 보시기에 조선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우리 조선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청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었던 청나라 군인들도 알렌 선교사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박사라고 불렀대요. 물론 알렌 선교사님이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면서 어떤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헌신적인 봉사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한 인정받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나 아니면 외국 공사들이나 또는 조선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한없는 사랑을 받았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알렌 선교사님이에요. 나도 이렇게 사랑받고 싶다. 미안하다. 선교사로서 이런 모습의 알렌 선교사님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선교라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맞기는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 그것이 저는 오늘 이 알렌 선교사님이 조선의 땅에서 인정받았던 모습, 그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나라에서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정받는 것, 그것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가끔 단기 선교 나가잖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 나가서 선교사님들을 보면 각자의 스타일들은 다 달라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모범이 되어지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먼저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원래 그 당시에 조선에는요, 기독교를 이렇게 금기시하는 문화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한미 수호조약 같은 데도 보면은 기독교에 관한 조항들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미국의 푸트공사가 처음에 알렌 선교사를 이제 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선교사라는 말은 딱 빼버립니다. 선교사라는 말은 싹 빼고 의사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그가 선교사라는 건 고종 황제에게 숨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사실 고종 황제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반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개화파였던 많은 그 사람들이 서양의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어떤 근대화의 핵심이 기독교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고종에게 했었대요. 그래서 도대체 기독교가 무엇일까라는 생각들은 있었던 것 같고 크게 반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결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당시에 고종 황제가 그 웰렌도르프라는 사람이 썼던 조선약기라는 책을 읽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웰렌도르프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 사람이긴 한데 청나라와 굉장히 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나라와 굉장히 친했던 웰렌도르프가 그 조선약기에 뭐라고 쓰냐면 조선은 청나라의 뭐 신하에 불과하다 뭐 그 정도의 말들로 조선을 굉장히 이제 좀 까고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 웰렌도르프와 청나라가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기독교예요. 자,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적의 적은 친구다. 그쵸? 고종이 보기에는 이 웰렌도르프도 마음에 안 들고 청나라도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청나라가 싫어하는 기독교, 얘네들은 어떻게 써요? 같이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그나마 기독교에 대해서는 조금 어떤 호의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웰렌도르프하고 청나라에 반감이 있었던 고종 때문에 기독교가 고종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촉매적인 역할을 할 만한 사건 한 가지만 있으면 됐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갑신정변이 바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갑신정변을 통해서 느닷없이 기독교인이었던 선교사였던 알렌이 조선의 역사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웰렌도르프가 그 집에서 이제 그 파티 같은 것을 하고 있다가 알렌을 부른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묘한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연과 우연이 겹치는 것, 그런 것들은 필연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와 또한 의료와 미국이라는 요소들이 마치 톱니바퀴가 물려서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역사의 우연과 우연을 더한 이 필연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알렌은 고종 황제와 막역한 사이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명성황후하고도 굉장히 친해져서 굉장히 우리나라의 높은 어르신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 있죠. 정말로 함부로 만날 수도 없는 그분들의 옥체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그들을 진찰하기 시작하고 치료하게 되는 사건들이 바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에서 굉장히 거친 바람들이 불고 있을 그 당시에 알렌 선교사님이 조선이라는 이 땅에 와서 어떤 굉장히 큰 존재감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크게 의미가 있고 어떤 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알렌 선교사님이 1884년 12월 4일 조선의 그 밤에 조선에 있지 않았다면 과연 역사는 어떻게 돌아가게 됐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조선의 근대사를 알렌 선교사의 등장의 전과 알렌 선교사 등장 후 시대로 나누지 않고는 우리 근대사의 굴곡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미국 북장로교의 선교부 연례 보고서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때 만일 알렌이 아니었다면 이런 말이 나온대요. 물론 영어로 쓰여 있었겠죠. 자, 어쨌든 간에 만일 알렌이 아니었다면 이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글귀가 써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 알렌 선교사님이 그날 갑신정변의 그날 조선에 있지 않았다면, 만일 알렌이 그 수술을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의 운명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우리 조선과 기독교 그리고 조선의 근대사에 어떤 영향들이 끼쳐졌을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실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좀 짧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첫 번째 침례 교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님의 그 타이밍이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하고요. 예, 계속해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